1976년 1월 31일 피닉스의 한 술집, 카드게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칼이 나옵니다. 한 남자가 쓰러집니다. 경찰이 달려옵니다. 용의자를 잡습니다. 그리고 고지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용의자는 입을 닫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진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남자의 이름을 들으면 숨이 멎습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 바로 그 미란다 원칙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자신이 만든 권리가 자신을 죽인 사람을 보호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1963년 3월 피닉스에서 시작됩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 당시 23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전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은 차에 사회 밑바닥을 전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해 3월 미란다는 피닉스에서 납치와 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형사 2명이 맞은편에 앉습니다. 이미 다 알아. 증거 있어. 자백하면 더 가볍게 처벌받을 거야. 단 한 번도 변호사를 부를 수 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미란다는 결국 서명했습니다. 그 자백서 맨 위에는 이런 문장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진술이 자발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미란다는 그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으니까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고 미란다는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조차 자백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사건이 끝났다면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그냥 잊혀진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젊은 국선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는 기록을 훑다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잠깐, 경찰이 미란다한테 권리를 고지한 적이 있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당시 미국에도 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포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겁을 줘서 자백을 받아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더욱 취약했습니다.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르면 권리가 있어도 쓸 수가 없으니까요. 플리는 항소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 단계 올라가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 앞에 섭니다. 1966년 6월 13일 방청석이 가득 찬 연방 대법원. 대법원장 얼 워런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체포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이를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5대4, 미란다의 자백은 무효. 그리고 이날부터 전 세계 모든 경찰이 체포할 때마다 읽어야 할 문장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면 국선 변호사가 제공될 것입니다. 미란다 원칙,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이름이 역사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죠?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바로 그겁니다. 그 문장이 탄생한 배경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란다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감격스러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란다는 자기 이름이 역사에 남았다는 사실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재판 결과 자백 없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미란다는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1972년에 가석방됩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미란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취직하기 어려웠습니다. 전과가 있으니까요. 여기저기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내 이름이 유명하니까 이걸로 뭔가 해야겠다. 미란다는 자신의 서명이 담긴 미란다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미란다 원칙 내용이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친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1달러에 팔았습니다. 대법원을 뒤흔든 판결의 주인공, 전 세계 경찰이 매일 읽는 원칙의 탄생 배경, 그 사람의 사인이 1달러였습니다. 지금 시대였다면 아마 인스타그램 DM으로 사인 판매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 미란다 원칙 그 미란다, 친필 사인 1달러에 드립니다.
뭔가 웃기면서도 씁쓸하죠? 미란다는 그렇게 피닉스를 떠돌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원칙이 경찰 교육 매뉴얼 첫 장에 들어가는 동안 그 본인은 술집 구석에 앉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접시 닦는 일을 했고 어떤 날은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당신 미란다 원칙 그 미란다 아니야? 하고 누군가 물으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아시죠?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공이 나한테 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직장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팀장이 발표한다거나 오래 키운 프로젝트가 내 이름 없이 진행된다거나 미란다가 느꼈을 감정이 딱 그거였을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 세상이 바뀌었는데 정작 나는 아무데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사셨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976년 1월 31일 피닉스의 그 술집에서 카드게임이 벌어졌고 다툼 끝에 칼이 나왔습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 34살. 경찰이 달려옵니다. 현장 근처에서 용의자를 잡습니다. 그리고 고지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용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경찰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불기소. 미란다의 살인자는 미란다가 만든 권리 덕분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멍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하고요.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내가 만든 규칙이 나를 올가매는 순간, 내가 정한 원칙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는 순간, 무조건 정직하게 살자고 다짐했는데 그 정직함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순간, 남을 믿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순간.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작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허탈함. 미란다의 이야기는 결국 이 질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옳은 일을 하는 걸까요?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내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해도. 미란다 원칙은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두렵고 혼란스럽고 말실수를 할 수 있는 그 순간,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 그 사람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어딘가에서도 그 문장이 읽히고 있을 겁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이름과 함께.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그걸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억울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억울함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겪은 부당함이 언젠가 누군가를 위한 방패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란다는 자기 서명을 1달러에 팔았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은 수억 명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